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체코, 그러니까 폴란드 옆에 있는 나라죠. 이 체코가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프랑스와 대규모 자주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합의를 하고 전쟁 시작되고 얼마 안 해서 이제 그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계약 파기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왜냐, 체코 자기 옆에 있는 뭐 폴란드 우리 K9 쓰죠. 뭐 또 독일 RCH-15 이런 거 쓰죠. 보니까 자기네들 자주포 프랑스하고는 뭐 성능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전쟁 전, 우크라이나 전쟁 전과 너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깨고 싶은 마음에 억지를 부리는데, 억지가 어떤 억지인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미국의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젠 드론전 시대다. 부대별로 마음대로 드론 만들어. 소모품이야. 자, 이렇게 선언했는데 미 육군이 드론 교육 훈련소를 대량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도 이거 참조, 벤치마킹 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직접 나와 UK 공군과 해병대에 대량의 드론을 공급하고 드론 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던 미국이 오는 8월 전군의 드론 전문화를 위해 최초의 드론 학교를 개설한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모든 병사들이 드론을 제작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구상인데 우리 군도 보고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전군의 드론 운용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국에 여러 개의 드론 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며 첫 번째 드론 학교가 인디애나주 캠프 애터베리에서 다음 달 개소된다고 미 국방부 시제품 제작 및 실험 담당 알렉산더 러벳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이번 드론 학교 개소는 미 국방부가 진행 중인 첨단 기술 준비 실험, 약칭 T-REX의 일환으로 추진됐는데요. 새로 개설된 드론 학교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FPV 드론 운용 사례를 참고해 준비된 교리와 전술이 집중적으로 교육될 예정입니다. 교육 대상은 별도의 드론 전문 병력이 아니라 일반 전투부대 대원들인데요. 드론 학교에 입소하는 대원들은 FPV 드론의 제작부터 커스터마이징, 운용, 카운터 드론 전술에 이르기까지 현재 우크라이나군 장병들이 전장에서 하고 있는 모든 드론전 교리와 전술을 배우게 됩니다. 이 같은 드론 학교 개설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대위 및 대령급 지휘관들에게 드론 조달 재량을 부여하고 드론을 소모품으로 대량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군은 전례 없는 규모의 FPV 드론을 도입해 작전에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 R&D 총괄 책임자인 에밀 마이클 차관은 지난주 헤그세스 장관이 펜타곤에서 보여준 드론 쇼케이스는 미국의 드론 지배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준 신호탄이라며 앞으로 엄청난 물량의 드론이 군에 공급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실전 사례를 적극 수용해 빠르게 변화하는 미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군도 깨닫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펜타곤에서 이렇게 자, 이제 드론 시대야 라고 선언을 하고는 모든 지휘관들은 자체 부대 예산으로 드론을 뭐 3D 프린터 사고 상용 부품 사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어 그리고 그냥 소모품으로 막 써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캠프 애터베리에 첫 번째 드론 학교가 설치가 돼요. 여기서 이제 드론 만드는 방법, 사제 드론, 상용 드론 사가지고 또 그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 그리고 조정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다 가르치는 그런 훈련소인데 이게 전국에 여러 개를 만들겠다. 그런데 여기에 입소하는 병력들은 드론 전문 운용 요원이 아니라 일반 병사들. 그래서 전군의 드론화 하겠다. 전군의 드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건데, 자, 우리나라도 이 정도 되면 최소한 그 기초군사훈련 할 때, 이를테면 논산훈련소에서 지금 뭐 너무 짧게 하지 않습니까? 기초군사훈련을 한 주 늘려서 드론 과정을 일주일 정도, 일주일 해봐야 5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가르치고, 그리고 부대에 들어가서 자대 배치받아서 거기에서도 이 드론 관련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전군의 이 드론병 화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우크라이나군은 자체 부대에서 이렇게 그냥 뭐 알아서 주임원사가 행보관이 야, 우리 드론 이런 거 만들자. 중국제 DJI 사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또 어떻게 사서 해보자. 그리고 뭐 인터넷 보니까 한국의 쿠팡에 보니까 뭐 이런 그 항법 장치가 있더라. 이거 사서 우리가 껍데기는 3D 프린터로 우리가 알아서 만들자.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미국도 따라해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미동맹이 좋은 게 뭐냐? 미국은 매일 전쟁을 하죠. 매일 전쟁하는 그 최신 교리를 우리는 그냥 돈 안 주고 배우는 거. 이게 바로 한미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인데, 자, 우크라이나는 우리하고 동맹 아니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이 모든 교리를, 실전적 교리를 미국은 그대로 받아 쓰죠. 왜? 자기네들이 지원하는 군대니까. 그걸 우리는 또 그대로 받아 쓸 수 있다. 라는 건데, 자, 우리도 빨리 이 드론 전문화 시대에, 그리고 드론의 소모품이다 라고 하는 시대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요. 문제는 한국은 이따위 개념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드론 보십시오. 네, 딱 봐도 비싸게 생겼죠. 이 우크라이나에서 만들고 있는 이 드론하고 가격이 몇 배 차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50배 이상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거 딱 봐도 한 5천만 원 이상 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껍데기부터 전용의 껍데기. 네. 그리고 덩치도 크고, 또 드론 운용병이 들고 있는 이 조종 그 장치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휴대폰에 연결해서 하든지 아니면 뭐 태블릿 PC, 태블릿 같은 데다가 연결해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굳이 이렇게 방수되고, 그리고 또 개막원에서 작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것들 개막원에서도 몇십 분 이상 작전할 수 있어야 되니까 배터리 성능 엄청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적용해요. 또 이런 것들도 방수되고 방진되고 뭐 또 개막원에서 작동할 수 있고. 아니, 개막원에서만 전쟁합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천만짜리 드론 만들고, 자, 이렇게 해서 수천만짜리 되니까 이거 소모품 아니지. 이거는 30년 써야지. 해서 대장목에 올려가지고 막 조이고 닦고 기름치고 관리하고 기스 나면은 야, 부대 똑바로 관리 안 해. 자, 이렇게 되고 그게 무슨 드론 병치대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 제가 첨언하면 이 여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 군인입니까? 패션쇼 하러 군대 갔는지. 그리고 옷을 갖다 여군들 왜 그렇게 줄여서 입습니까? 허리를 누가 그렇게 잘록하게 만들어라 그래요? 왜 바지를 딱 달라붙게 있습니까? 바지에 금방 주머니가 있으면 거기다 뭐 집어넣으라고 금방 주머니 만들어놨는데, 금방 주머니에 정말 뭐 휴지도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딱 그냥 바지는 타이즈처럼 줄여 있고, 허리는 누가 그렇게 잘록하게 만듭니까? 군인은 군인답게 합시다. 자, 그리고 이 드론, 우리는 정말 우리도 이제는 소모품이다 라고 하는 시대가 왔으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밀스펙 자꾸 적용하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량 공급돼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프랑스제 세자르 자주포는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K9 자주포의 강력한 라이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체코도 이 세자르 자주포의 도입국으로 이름을 올린 나라인데요. 체코에서 성능 미달을 이유로 세자르 자주포 도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체코가 프랑스로부터 62문을 도입하기로 한 세자르 8륜형 자주포가 당초 제시되었던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체코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체코 국방부는 KNDS가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곡사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코는 중도금 지불을 중단하고 계약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체코 국방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프랑스 국방부와 논의 중이며 제조업체에 경고 메시지를 발송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체코 측은 프랑스 측이 충족하지 못한 계약이 작전 요구 성능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코 국방부 측이 문제 삼은 것은 MRSI 능력이었습니다. MRSI는 여러 발의 포탄을 연속으로 발사해 동시에 하나의 탄착점에 떨어뜨리는 사격술인데요. 체코 측은 시제품을 평가한 결과 MRSI 모드에서 재원상 최대 사거리인 40km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코 측은 프랑스 측이 화포와 탄약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필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체코 도입군에 제공되는 독일제 아들러3 사격 통제 컴퓨터와 연동할 수 없고 체코제 포탄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체코는 3억 3,500만 유로, 한 문당 약 87억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세자르 자주포를 구매했고 추가 도입도 적극 검토했던 나라인데요. 체코에서 불거진 최신형 세자르 성능 미달 문제가 과연 유럽 자주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세자르 이거 처음부터 제가 이게 무슨 최신형이냐 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던 그 세자르 자주포를 체코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인 2021년도에 계약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22년도에 전쟁 터진 직후에 62문 계약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겠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세자르 뭐 이 정도면 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때 체코 국방비는 1년 국방비가 GDP 대비 1%도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년 국방비가 GDP 대비 5% 이상을 찍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달라진 시각에서 보니까 이거 못 쓰겠다. 이거 뭐야 이거. 그런데 계약을 해서 62원 받아야 되는데 이거 되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체코가 받기로 한 이 세자르 NG 자주포 뭐 첨단스럽게 생겼어요. 생긴 건 첨단스러운데 실제 운영은 완전히 그냥 포탄 꺼내서, 포탄은 사람이 직접 꺼내서 여기다 올려놓으면 그때는 이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즉 반자동이죠. 그리고는 뒤에서 줄 당겨서 사격을 합니다. 저기 대포병 사격, 자탄 떨어지면 다 죽는 거죠 이거. 장갑방어 전혀 안 되죠. 여기 포탄에 포탄 적재함에 뭐라도 하나 떨어지면 그냥 유폭 나서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체코가 문제 삼은 게 뭐냐? MRSI 능력이다.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일문 TOT입니다. 타임 온 타겟. 그래서 한 문이 우리 K9 자주포 처음에 이제 그거 홍보했지 않습니까? 한 문이 세 발을 동시에 한 표적에 떨어뜨리게 만든다. 자, 그거 원리 간단해요. 이제 급속 사격 능력이 있는 그런 화포가 할 수 있는데 일단 최대 사거리 40km짜리 장약을 집어넣고 포를 갖다가 고가로 쏩니다. 고각도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4, 5초 후에 30km 사거리에 장약 집어넣고 요렇게 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km짜리 장약 집어넣고 요렇게 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간 거, 요렇게 나간 거, 요렇게 나간 거 해서 이제 떨어질 때는 세 발이 동시에 딱 떨어지게끔 계산해서 때리는 거예요. 일문 TOT. 그러니까 하나의 타겟에 세 문이 동시에 쏘는 것과 같은 효과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쏴야 되고 요렇게 쏴야 되고 요렇게 쏴야 되면 이렇게 쏘는 게 40km면 이게 40km 날아가겠습니까? 요렇게 쏴야 40km 날아가겠죠. 45도 각도로. 그래서 최대 사거리를 이 일문 TOT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최대 사거리 40km에서 일문 TOT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계약 위반이야.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억지죠. 그 말은 이거 하기 싫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KNDS가 이 만드는 KNDS가 사표를 안 준다. 그래서 이 사표를 안 주니까 체코 자기네들 기존 탄이 있는데 그거하고 호환이 안 된다. 자, 이런 문제들 제기하면서 계약 위반이다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덴마크도 이 세자르 자주포를 18문 계약했다가 전쟁 길어지고 보니까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한국의 K9 자주포 또 독일의 RCH-15 이런 거 보니까 이거는 뭐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덴마크도 18문 구매 계약했다가 그거 그대로 자기들 안 쓰고 우크라이나 우리한테 갖고 오지 말고 우크라이나로 배달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체코도 그렇게 이제 하면서 계약 끊고 야 안 되겠다. 니들 계약 위반이야. 끊고 그리고 이제 K9을 사든지 아니면 독일의 RCH-15 사든지 그렇게 방향을 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세자르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21세기 최신 화포입니까? 네, 정말 이제 진면목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K9 자주포가 100억 할 때 이거 87억 원에 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체코 지금이라도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K9 사가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